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 진행의 정민입니다. 수도권 내 아파트 10곳 중 6곳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라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통이나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주거지로서 선호 지역 내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다라는 건데요. 정비사업 외에 새 아파트를 제공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노후 아파트의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투미 시작합니다. 네,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꼼꼼한 여러분들의 MRI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MRI 시간인데요. 자, 오늘 정밀 진단 해주실 주치의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투미부동산연구소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언론을 보다 보면 각종 악재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악재들이 진짜 악재인지 아니면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말 그대로 MRI처럼 부동산 진단 아주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응급 환자 누군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강동구 입주 폭탄입니다. 말 그대로 폭탄인데요. 지난주는 절벽, 이번에는 폭탄인데 강동구에 물량이 좀 쏟아진다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2019년도 서울 공급 물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눈에 띄게 될 텐데요. 다른 구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입주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달리 입주량이 많이 몰려있는 데가 있는데 바로 그게 강동구입니다. 2019년도 올해만 해도 이 10,000세대가 넘어가게 이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프만 봐도 유독 강동구가 굉장히 높은 물량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에는 어떤 단지들이 또 입주를 하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제 입주 물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2019년도만 해도 10,000세대 넘게 입주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덕 그라시움이 2019년도 9월 달에 거의 약 5,000세대나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까지 봤을 때 약 16,000세대라는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2020년까지 무려 16,0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폭탄이란 말이 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물량 앞에는 정말 장사가 없는데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좀 쏟아지면 실제로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를 앞서서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한번 자료를 보시게 될게요.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대란에 대한 얘기들 정말 많았었는데 이 기사들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물량이 쏟아진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고요.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저도 좀 주의 깊게 보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대란 얘기가 많았었는데 막상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세대수가 9,510세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 1만 세대나 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입주하게 됩니다. 지금 조감도만 보시게 되더라도 정말 빽빽하게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장을 직접 가보시게 되면 높이도 정말 높아요. 층수가 35층씩이나 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위용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 조감도만 봐도 정말 위화감이 들 정도인데요.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좀 큰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외곽 지역이 아니라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강남 상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서울 중심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대규모로 입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 다른 지역들도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실제로 입주 대란이 왔나요? 네, 입주 대란에 대해서도 워낙 큰 이슈였는데 실제로는 잔금 납부율도 높고 전세 가격도 안정적이어서 입주 대란은 피해갔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송파 헬리오시티 이제 보게 되면 9,510세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멸실주택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다 보니까 기존의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조합원들 숫자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주택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된 거는 일반 분양 세대수를 봐야 되는데 이 일반 분양 세대가 9,510세대 중에서 약 1,500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네, 결국은 멸실주택을 고려해서 더하고 빼보면 순수하게 공급되는 물량은 1,500세대라는 말씀이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제공되는 물량이 만여 세대가 넘거든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아무리 순수한 공급은 1,500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도 한 번에 1만 세대가 동시 입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조합원 수치가 69%나 됩니다. 근데 이 69%의 조합원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되자마자 등기 시까지 이제 전매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사항들 아니고서는 팔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대 전원이 해외로 간다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거는 일반 분양 16%가 되게 되는데 이 16%의 일반 분양도 과연 팔까요? 이거를 알려고 하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렵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50%나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입주하고서 팔면 어떠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입주하자마자 보유 취득을 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보유기간 1년 미만일 때는 양도소득세율이 40%나 되게 되고요.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하면 1년 넘게 가져가야 되고 우리가 비과세로 받으려고 하면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팔려고 해도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직접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33평 84제곱미터가 전세 가격이 4억에도 거래가 됐더라고요. 네, 33평 전세 가격이 4억에도 거래됐다라는 언론 기사들 정말 나왔었는데 이것만 해도 아니 어떻게 송파구가 전세가 신축이 4억이라니 대단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오히려 강북보다도 훨씬 더 싼 전세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왜 나왔나 알게 되면 바로 입주 지정 기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입주 지정 기간이 뭐냐라고 하면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연체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게 8에서 10%씩이나 되게 됩니다. 네, 연체 이자가 8에서 10%면 굉장히 큰 비율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매매와 달리 전세 같은 경우는 매매 같은 경우는 1, 2천 낮게 팔게 되면 수익률이 직결되게 되는데 전세는 1, 2천 싸게 해놓는다고 해도 어차피 돌려줄 돈이기도 하고 2년 뒤에 다시 올리면 된다라는 가볍게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싸게 많이들 낮추게 되는데요. 유독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입주장 때 전세 가격이 약세인 거는 많이 보게 되는데 송파 힐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1만 세대다 되다 보니까 이게 몇 억씩도 싸게 나온 전세들이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게 될까요? 보게 되면 잔금 납부율을 볼 수 있는데 4월 1일을 마지막으로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주 대란이 왔나요? 보시게 되면 97%라는 높은 수치의 잔금 납부율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대란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강동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송파 힐리오시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강동구도 결국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매매를 하려고 해도 팔 수 있는 물량들이 제한적이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매매 가격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입주 폭탄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그런 영향은 안 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MC님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신축 아파트들 막 이렇게 쏟아지면서 입주 폭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쏟아지는 게 과연 악재인가요? 네, 사실은 설명을 좀 듣고 보니까 실제 물량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호재인 것은 같은데 좀 막연해요. 콕 집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사실은 호재입니다. 왜 호재인가를 생각해 보면 당장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는 공사 차량들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고 먼지 날리고 이게 정리가 되고서 신축 아파트가 딱 들어섰다. 이것만 해도 정말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공사 차량들 전에도 예전에 낙후된 아파트들이 있었던 것보다 신축 아파트 깔끔하고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이 딱 정리가 되면 동네 수준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동구 같은 경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동구가 10년 동안 입주한 신축 아파트가 20곳이 넘게 되거든요. 예전에 성동구 같은 경우는 10년 전만 해도 낙후된 지역 중 하나다. 우리가 산동네도 있고 옥수동 같은 경우만 해도 예전에 정말 산동네다 이런 얘기들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신축 아파트 쭉쭉쭉 들어서다 보니까 살기 좋은 동네로 변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강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강남 4구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 2021
2031년도까지 입주가 쭉 완공이 되고 나면 신축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게 되면 강동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매매 가격이 높은 고가의 동네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신도시가 생겨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이 깨끗한 신축 아파트들이 쭉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동네도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약세일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다 정리가 되면 오히려 매매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물량 폭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호재 소식이라고 하니까요. 이슈로 떠드는 만큼 너무 많이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